청년 실업률이 12% 선을 넘어서 역대 청년 일자리를 최고치를 늘리겠다는 기록했습니다. 정책이 많았지만 취업난 대학 졸업식이 그대로였습니다. 있었던 달인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네요. 그러게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일하다 보니까 좀 약간 애매하게 시간이 좀 걸쳐가지고 좀 네. 힘들었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네네네. 저는요, 요즘에 식욕이 늘어서 걱정이에요. 식욕이? 네. 그거 참 이상하네요. 보통 가을에 식욕이 당기고 겨울에 뜸한 게 사실인데 그쵸. 갑자기 왜 그러실까? 그러게요. 저도 이상하네요. 네, 뭘 또 이상해요. 저는 원래 진작에 알고 있었어요. 사시사철 식욕이 땡기신다는 거. 왜 그렇게 농담을 진담처럼 하세요? 아 무슨 농담이라뇨. 진짜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저 내일 같은 저랑 경우는 밥 먹으시는 분인 줄 아시겠어요? 아니 진짜 알고 있었어요. 네, 그냥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요즘에 식욕이 당긴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제 겨울철 되니까 하얗고 그 포동포동한 그 호빵이 생각나는데요. 찬바람이 싸늘하게 두 뺨을 스치며 지금 네. 뭐 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지금. 예고를 하고 이렇게 노래를 좀 불러주셔야지. 아니 뭐 제가 깜짝 제 놀랐어요. 흥에 갑자기 또 옛날 생각도 나고 했었는데 무슨 또 예고가 필요하십니까? 같이 하자는 거죠. 그럼 같이 하실래요? 자, 다시 자 따라해 주세요. 그 노래를 잘 모르니까 제가. 이제 또 이렇게 빼실 줄 알았어. 네, 오늘 참 재미있네요. 이제 다음번에는 학생회장님 노래도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반드시 제가 꼭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촌이 부른 그 노래의 회사, 네, 오늘 지원자가 네, 관심 있어하는 그 회사죠. 네. 네. 혹시 호빵 회사인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 호빵 회사는 아니고요. 좀 끝까지 들어보세요. 아, 네. 호빵 회사의 계열사입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SPC를 좀 말씀하신 거 맞죠? 네, 그쵸? 빙고 SPC입니다. 네네. 지난번에 한번 나온 적 있었죠. 네. 오늘 지원하는 그 회사가요, SPC 계열의 파리크라상의 인테리어 디자이너 직무라고 합니다. 아 인테리어 디자이너 참 멋진 직업 같아요. 그렇죠. 그 남학생도 그렇지만 여학생이라고 그러면 한 번씩은 다 한번 꿈꿔봤을 그 직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꿈꿔본 적 있어요? 그렇죠. 저도 네. 한때는 디자인의 꿈을 어. 꿨답니다. 아, 굉장히 좀 제가 볼 때는 잘 어울렸을 것 같아요. 네. 약간은 원래 좀 꾸미고 이런 걸 굉장히 좀 잘하실 것 같은. 우리 항상 학생회장님, 받았습니다. 네. 저를 잘 관찰하셨군요. 이렇게 관심도 가져주시고 감사합니다. 아주 이런 분위기 좀 그만하시죠. 그냥 뭐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훈훈했다고. 이렇게. 왜 그러시죠? 그리고 학생회장님 좀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좀 섭섭한 마음을. 저한테는 평상시에 관심도 없으시더니 또 뭐 누님께만 이렇게 또 관심을 또 슬퍼해서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 옆에 있으면 좀 잘 안 보입니다. 그게 문제. 이렇게 보면 다 잘 보이는데 옆에 있으면 사실은 선생님을 볼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제가. 그걸 또 워낙 그걸 좀 삼촌 볼 시간은 없고요. 저를 볼 시간이 있으셔가지고요. 네, 원래 관심이라는 게 뭐 이렇게 억지로 요구한다 그래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냥 학생회장님께서는 삼촌께 관심이 없는 걸로 그냥 그렇게 마무리 짓죠. 네, 좋습니다. 네. 정말 네. 무서운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 SPC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선생님들 파리크라상 가보셨어요? 저는 안 가본 것 같아요. 지나가면서 보긴 했는데 제가 사실 또 이렇게 빵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술을 근데 뭐- 좋아하시니까. 아니, 상급이네, 상급. 술안주로 빵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네, 근데 네, 네. 지나가면서 많이 봤는데 파리바게트는 많이 좀 들어가 보기도 했죠. 뭐 근데 파리크라상은 들어가서 뭐 사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저는 몇 번 가봤어요. 네, 저는 이제 방배동에도 가봤었고요. 청계천에 있는 그 거기점도 가봤었고, 지금 말씀하신 강남점도 가봤는데요. 확실히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어떤 그 매장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매장도 있고요. 또 케이크라든지 음료나 베이커리 종류가 조금 고급진 느낌이라고 할까요? 파리바게트보다는 저는 보급형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파리바게트가. 그러니까 누님이 지금 잘 파악을 하셨는데 저도 이번에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무엇을? 뭘 알게 됐냐? 네. 그러니까 파리바게트가 네. 파리 크라상을 대중화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파리 크라상은 유럽풍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매장 수도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파리 바게트는 전국에 한 3,400개. 근데 파리 크라상은 30개가 안 돼요. 29개 있다고 하네요. 그 중에 제가 3군데를 갔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29개 매장도 이제 뭐 분당, 서초, 뭐 강남, 여의도 등 좀 이렇게 부촌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지금 그 분포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야말로 고급화 전략이네요. 그렇다면은 입사 조건도 좀 고급질까요? 어떻게 고급 인력만 뽑나요?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뭐 고급 인력이라기보다는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4년제 대학에 뭐 실내 건축학이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디자인 전공자라면 일단 기본적인 조건은 갖추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근데 해당 분야는 제가 이 대기업에서 이제 인테리어 쪽을 면접 보신 분들 좀 보게 되면 4년제에서 바로 이렇게 넘어가기는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쉽지만은 않고 대체로 좀 이미 현장 경험이 있었던 한 3, 4년 혹은 2, 3년 정도 이미 그런 인테리어 전문 회사에서 일했던 친구들이 또 많이 면접을 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실무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곳이다라는 걸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4년제 재학생들이라면은 약간 인테리어 관련된 공모전 수상 경험이 있다는 것도 자기를 잘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그 업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독특한 면접 과정도 있다고요? 네, 인적성 검사에 포함되는 것 중에 디자인 역량 검사라는 것이 좀 있습니다. 약간 좀 특이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요. 이 디자인 역량 검사에는 공간 구도와 색상, 뭐 색감 등 시각적 요소를 좀 평가하는 부분이 있고 다만 이게 디자인 전공자라면 당연히 저 같은 사람보다는 잘하겠죠. 색감이나 뭐 색상을 고르는 데 있어서 그래서 기본 수준만 만족하면 통과되기 때문에 이거 시험인데 너무 어려우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고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어려우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네.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굉장히 기초적인 질문인데요. 회사 로고의 색상을 선택해 보는 것, 그다음에 타겟 브랜드와 가장 잘 어울리는 뭐 폰트 고르기 등 정도. 일단은 뭐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근데 그게 기본이군요. 이 회사를 가는 사람이라면 한 번 정도는 뭐 회사 관련된 디자인적인 요소를 다 살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아마도 색감에 관련된 것들은 이미 학교에서 어느 정도는 배워왔기 때문에 저희보단 잘하겠죠. 네, 그렇죠. 그렇군요. 저희가 어렵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럼 여기에서 퀴즈. 네. 네, 파리 크라삭의 메인 컬러는 무엇일까요? 뭐 맞춤 상품이 있나요? 그럼요. 브라운, 블랙, 화이트입니다. 사실 제가 여기 적어왔어요. 준비하셨군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색상 메인 컬러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연출하는 분위기의 그 특성이 심플하고 클래식한 분위기. 예, 그거라고 하네요. 분석력이 탁월하십니다. 네. 디자이너 직무로 인테리어 디자이너 직무로 지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기본인데 이런 거는 뭐 홈페이지만 봐도 다 잘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근데 그 이런 검사를 하는 게 디자인, 색상 그리고 뭐 인테리어 동선 이런 게 결국은 그 오시는 고객님들에 대해서 고객님들께서 거부감을 느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고객님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걸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외에 면접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미각 면접이라고 아마 그 맞습니다. 그때 신혜나 씨, 네. 신혜나 씨 때 네. 그 출연했을 때도 얘기 나왔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식품회사가 뭐 많이 실시하고 있는 그런 면접이죠. 네, 네, 네. 네. 지금까지는 SPC 그룹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또 직무에 더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볼게요. 인테리어 디자이너 어떤 직업인가요? 보시다시피 좀 아시겠지만 여기 안에 있는 것도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거겠죠. 그렇죠. 어느 정도는 그렇네요. 내부, 그렇죠. 실내, 주택이라든지 뭐 상가라든지 뭐 사무실이든 모든 우리가 이 움직이고 있는 어떤 이 공간 안에는 이 공간을 디자인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건축 회사에서는 외관을 다 만들고 이 구조를 다 만든다면 그걸 이제 조금 이제 예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좀 인테리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인테리어를 저는 감각적인 설계 역량만 생각하고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가끔씩은 뭐 나는 그림을 잘 그리니까 나 이런 거 잘 꾸미니까라는 하기보다는 실제는 또 인테리어 회사들이 전문 회사들 가게 되면 내가 하는 업무의 설계가 만약에 50이라면 또 현장 업무에서 현장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그다음에 또 뭐 자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막 이런 거 최종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활동적이고 굉장히 적극적인 어떤 면모도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간단하게 또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럼 인테리어 디자이너 직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는 그냥 하나로 한번 간략하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감각 있는 리더. 네. 감각 있는 리더. 그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와닿네요. 네. 당연히 말씀하셨지만 감각 필요하죠. 근데 그 감각이 창의적 사고, 미적 감각, 그 다음에 뭐 색채 감각, 공간 지각력, 사물 관찰력 이런 게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네. 아까 또 현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리더십, 그 다음에 이게 또 야근이 많다고 하네요. 뭐 철야 작업도 많고 맞습니다.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체력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분야 전문가들과 또 공동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의견을 조율하고 그 다음에 그런 그 뭐 팀워크 능력 이런 것도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인간관계 능력. 원활하게 그 모든 걸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 네. 능력도 중요하다. 맞습니다. 정말 슈퍼맨이네요 또. 네, 결국. 근데 감각만 가지시면 우리 삼촌이 지원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미대를 한번 다시 가볼까 감각 생각 없는 중입니다. 리더잖아요. 또 갑자기 이렇게. 화나신 건 아니죠? 아니요 네. 이제 포기했습니다. 네, 빨리 진행해야 돼요. 신경 쓰지 마시고. 네. 포기했어.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어떤 경로가 있다면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관련된 전공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지고요. 뭐 네. 대기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4년제 대졸자를 많이 뽑고 있습니다. 다만 뭐 이런 스펙적인 부분보다는 일단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작용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공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련된 분야에서 어떤 학원도 사실은 되게 많거든요. 직업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도 굉장히 뭐 비용이 좀 비싸긴 하지만 그런 데서 좀 한번 교육을 받아보는 것도 한번 좋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뭐 고등학교를 내가 졸업하고 나서 인테리어 현장에서 시공부터 배우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다가 관심을 갖고 이거 나한테 딱 맞다 해가지고 다시 또 인테리어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수도 있겠고요. 네. 어쨌든 저는 가장 중요한 건 현장 경험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설계하려면 기본적으로 툴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네네. 전공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외 교육을 통해서도 그렇죠. 또 진출을 네. 할 수 있네요. 네네네. 그렇다면 초봉이 좀 궁금한데요. 연봉 어떻게 될까요? 초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보통 경우에는 한 2,500, 4,000인데 대체로 우리가 디자이너로 갈 수 있는 경로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나라에서 나오는 이제 대학을 졸업한 디자인 전공자들은 엄청나게 많지만 사실은 수요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약간 디자인 관련된 회사들은 뭐 인테리어도 마찬가지고 기타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은 좀 에이전시, 약간 전문 회사에서 보통은 먼저 시작하는데 이 회사들은 보통 2,000대 초반에서 한 2,500 정도 사이에서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은 경력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난 연봉 너무 조금 준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경력이라고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에도 좀 보게 되면 나중에 경력을 쌓아서 자기 이름으로 나오신 분들 굉장히 많아서 이쪽 계통은 초봉은 낮은데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경력 좀 직업의 생명도 굉장히 좀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초봉에 너무 이렇게 마음을 쓰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요즘 학생들이 그 직무 경험을 참 많이 쌓고 싶어 하잖아요. 네. 기업에서 경력자 같은 신임을 뽑기 때문에 그래서 방학이나 뭐 이런 때 그 인턴을 하고 좀 그러고 싶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직무 경험 플러스 스펙까지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대기업에서 인턴들을 많이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 인테리어 직무는 대기업에서 경험을 쌓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쌓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인테리어는 사실 대기업보다도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맞습니다.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뭐 스펙적인 역량이나 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뭐 대기업에서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것보다는 정말 뭐 개인이 하거나 작은 곳에서 인테리어 회사에서 할 때 네.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경험해 나가면서 경력을 쌓아가는 그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인테리어를 의뢰하고 싶어도 포트폴리오를 좀 보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스타일링을 그쵸. 좀 많이 하셨는지, 뭐 몇 회나 하셨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한데 그런 실무 경험을 쌓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는 직무 토크를 해봤고요. 이제는 입사 서류 컨설팅 시작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인테리어 디자이너 직무라서 그런지 조금 더 기대가 되는데요. 저는 감각 기대가 됩니다. 감각이 있을지. 네. 이력서에서부터 보여야 되겠죠, 그죠? 네. 그렇죠, 그렇죠. 전 개인적으로 인테리어 되게 관심이 많은 편이라서 이전에 한번 인테리어를 한번 해봤다가 실패한 적도 있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주변에 좀 인테리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좀 주변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 도움 좀 받게. 또 뭔가를 좀 버리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친구가 좀 잘 해갖고 성공해가지고 저희한테 도움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거 아닙니까? 뭔가를 좀 하려고 하시는 그렇죠. 거죠, 지금.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아, 네. 컨설팅을 받고 싶으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간절히. 네. 네, 그럼 그건 잠시 뒤로 미루고요. 입사 네네. 서류 컨설팅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력서 먼저 보시죠. 아, 어떠세요? 제가 먼저 네. 좀 입을 떼겠습니다. 네. 감각을 기대했었습니다. 네, 처음에 든 생각은 네. 혹시 이분이 토목 지원하시는 분이 아니실까? 위에 어떤 사진을 것을 아. 뭔가 디자인을 하려고 좀 시도를 한 것 같은데 자기의 그 인테리어 디자인한 거 포트폴리오 차라리 사진을 넣던가. 그리고 딱딱해요. 밑에도 보면 기본을 지키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토목 지원자 뭐 이런 현장 업무 지원자 진짜 딱 같은가. 봤더니 저는 사진을 못 보고 있었는데 이 사진이 약간 건축 현장에 관련된 거네요. 그렇군요. 근데 이 인테리어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네. 그렇죠. 그렇죠. 엑스테리어죠. 그리고 밑에 저는 제목 보니까 이 보통 우리가 인적 사항이나 이런 걸 다는데 기초 자료 이렇게 해서 또 기초를 강조했네요. 그죠? 항목이. 딱딱합니다. 어쨌든. 네. 그리고 경력사항으로 넘어가서요. 사실 저희가 경력사항이라고 하면 네. 일정한 어떤 보수를 받고 일을 하는 것을 경력사항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등을 쓰는 게 보통인데 지금 이거 같은 서포터즈라든지 어떤 대회나 대외 활동 같은 경우에는 경험사항이라고 좀 바꿔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목을 바꾸는 게 좋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저는 어쨌든 이 공간이 되게 많이 남았거든요. 되게 썰렁하지 않습니까? 네. 자신 했던 내용은 조금 저는 쓸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이게 모모에 그렇죠. 관련된 네. 뭐 디자인이었다. 그거나 내가 어떤 컨셉을 어떤 디자인을 했다든지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히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이 공간을 굳이 낭비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한 칸을 추가해서 뭐 내용을 쓴다든지 혹은 그렇죠. 뭐 이렇게 하이픈이나 이런 것들 네네, 쓰더라도 그렇죠. 주요 활동을 썼으면 좋겠다. 네네네네.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취미 및 특기도 좀 뭐 일반적이고 근데 이제 저는 저기서 취미에서 캘리그라피가 네. 좀 인상적입니다. 요즘 그 사람들이 딱딱하거나 정해진 서체 이런 데 좀 피곤함을 느끼는 것 같아서 사람이 쓴 손글씨를 그렇죠. 요즘 많이 좀 좋아하고 그다음 캘리그래피 작가들이 요즘 많이 좀 뜨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근데 그 공간 인테리어 하는데도 그 메뉴판 뭐 이런 것 자체도 하나 인테리어의 구성 요소라고 봤을 때 캘리그라피적인 요소를 살린 인테리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저 관심 받을 것 같아요. 네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어떤 고유한 브랜드를 그렇죠. 위해서 뭐 CI나 UI나 네. 이런 거를 캘리그라피 작가분들에게 의뢰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네. 저는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이걸 보다 보면은 인테리어 직무는 약간 혼자 집중해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협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다소 약간 블로그 관리, 캘리그라피, 음악 감상, 독서가 너무 개인적으로 혼자 하는 좀 활동들이 좀 많아서 아 네. 그런 좀 부분. 더 나중에 어쨌든 지금 뭔가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사람들 함께 하는 거 혹은 아니면 또 시공 현장은 또 남자분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남자들과도 뭔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취미나 아니면 뭐 활동적인 그런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것도 곁들여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게요. 네네. 볼링, 당구 이런 거 어떤가요?
당황하셨죠? 그거는 근데 제가 아는 인테리어 디자이너 한 분은 네. 배드민턴을 동호회를 가입을 해서 네. 이게 친목도 다지고 넓게 사귀고 그러더라고요. 뭐 배드민턴도 괜찮을 네. 것 같고. 네, 네. 알겠습니다. 볼링 당구는 한번 생각을 네. 해보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제가 취미거든요. 아,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네. 떨어지겠네요, 저는. 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뭐 말씀을 드리자면 약간 네. 포트폴리오도 좀 준비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네. SPC 같은 데서는 보통 이제 막 그걸 따로 아마 제출하라고 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아마 잘 아시겠지만 좀 그런 분들도 잘 준비하셔야 되고 사실 포트폴리오가 이런 계통에서는 거의 한 8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네. 그럼 이제 자기소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자기소개서 항목은 SPC 항목에 맞춰서 네. 작성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지원 동기가 첫 번째 항목이네요. 그리고 입사 후 포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지원 동기에서 어렸을 적 네. 저 내용 있죠. 네. 사실 저런 내용은 상당히 많을 거예요, 지원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동기에서 그 디자이너로서의 어떤 직무 역량이라든가 이런 거 맞습니다. 좀 관심을 좀 했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네. 소비자로서의 그렇죠. 관심이 지원 동기가 됐다라는 게 처음부터 좀 아쉬움이 나요. 이게 일반적인 지원자들이 95%가 쓰는 네. 난 이게 좋아서 네. 이거 파리크라는 자주 가서 네. 파리바게뜨 너무 맛있어서 여기서도 그런 얘기 좀 나왔거든요. 뭐 파리에서 구매한 케이크까지 네. 뭐 수다를 떨었던 파스쿠찌 사실은 이런 건 사실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은 가감하게 그래서 학생들한테 제가 좀 가감하게 쓰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나 이런 거 해보고 싶다. 이 회사에서 이런 디자인 내가 분석해본 것도 좀 있고 이런 거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고 변화시켜보고 싶고 이렇게 준비해왔고 그래서 본인이 SPC에 왜 필요한 사람인지를 좀 어필했으면 좋겠는데 다소 이런 표현은 워낙에 많이 쓰는 표현이겠죠. 네. 그렇죠? 90% 저도 이상.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이 디자이너 관점에서 보고 쓴 글이 아니라 소비자의 관점에서 그렇죠. 보고 쓴 글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고객 평가단에 좀 제출하는 그런 지원서 같은 느낌이 좀 저런 들었고요. 표현이에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이라는 표현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전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저런 게 있습니다. 글쓰기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이 어디서 어설프게 듣는 경우도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전이란 말은 무조건 다 빼야 된다는 또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주어가 없으면 좀 어색한 것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저는 다 써라. 그러고 나서 태고할 때 지워라. 그러니까 태고할 너무 때, 많으면 그렇죠. 네. 이게 좀 어색한 게 있어요. 태고할 때 문장이 어색하면 무조건 지워야 되는데 또 어떤 친구는 무조건 전에는 절대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친구도 있어요. 절대는 아니고 그쵸. 들어가야 될 땐 들어가야 되는데 네네. 좀 너무 많으면 좀 어색하다. 그렇죠. 네네네. 문맥상 주어가 필요한 그쵸. 경우에는 써야 그쵸. 된다. 네. 그럼 마지막 문항은 어떤가요? 나만의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하는 것이 꿈이다. 이쪽 보게 되면 저는 기존에 사실은 사람을 뽑을 때는 뭐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사실 회사의 주력 사업이 무엇인가 한 번쯤은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은 좀 저는 이런 것들은 좀 불필요한 표현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뭐 네.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나만의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한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들 중에서 특히 나는 파리크라상에 관심이 있다든지 던킨도너츠에 좀 관심이 있다든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지초적으로 좀 어떤 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는 걸 좀 더 말을 했으면 어땠을 네. 그것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 나만의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한다 이건 약간은 제가 볼 때는 뭐 브랜드 마케팅 쪽이라든지 이런 네. 쪽이랑 좀 더 연결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네, 했었습니다. 감각이 있는 건 필요하지만 너무 개성을 드러내는 네. 것은 조금 우리 조금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네요. 네. 네, 그럼 저희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량과 노력에 대한 항목인데요. 저는 이 항목에서 트렌드를 공부하기 위해서 전시회와 박람회를 빠짐없이 다녔다고 했는데 그게 몇 회 정도 됐는지 뭐 그런 부분도 얼마나 열심히 다닌 건지 좀 언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 보면은 자격증 공부 대회 활동을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앞에 갑자기 단점이 나와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첫 번째 묻지도 않은 단점을 굳이 이렇게 드러날 필요가 있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약간 굳이 특히 여기서 단점을 극복한다고 뭐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소극적인 성격을 너무 딱 앞에 딱 두고 하다 그쵸. 보니까 인테리어 직무는 저도 인테리어를 옛날에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현장 감독하셔야 되거든요. 시공하셔야 되고
고객들과도 계속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고 소극적인 성격으로는 안 됩니다. 그럼 끌려다닙니다. 시공하는 사람들도 끌려다니고 그 다음에 또 담당자들도 끌려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런 표현은 저는 어차피 본인이 지금 뒤로 가면 적극성에 대해서 지금 표현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좀 리더십이 있다. 적극적인 사람이라고 하고 저 굳이 저 정보를 알려줄 그렇죠. 필요가 없는데 과거의 그런 단점을 네. 굳이 지금 드러낼 필요는 네. 없다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처음 본 사람이라면 아, 저 사람 그냥 소극적인 사람일 거야 라고 아마 판단 내려볼 것 같습니다. 보완했다고 하더라도 네. 그리고 저는 아쉬운 게 이 내용 중에 전체적으로 보면 인테리어를 뭘 해봤다는 게 전혀 보이질 않고 인테리어에 관심이 있는 주로 거지만. 내세운 게 서포터스거든요. 근데 네. 서포터스도 다 인테리어 관련된 것도 아니고 대부분이 다 마케팅 관련된 것들이라는 거죠.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네. 그래서 전공 수업을 들으면서 혹은 어떤 작품이나 어떤 그런 것들 준비하면서 했던 그 컨셉이라든지 본인이 기여했던 부분 이런 것들을 결과물로 제시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저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은 어떤 직접 참가하고 발로 뛰었기 때문에 경험이라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결과물이 그냥 경험이다라고만 얘기를 해줘서 저는 실질적인 결과물을 조금 써주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저의 기대에 비해서는 다소 아쉬운 그런 평가들이 나왔는데요. 그래도 김성민 씨가 준비한 1분 스피치는 조금 기대를 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1분 스피치 보면서 얘기를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주고 싶은 김성미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시작. 기쁨을 주며 그 얻는 행복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 벌써부터 인테리어 나왔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공간을 디자인하고 싶습니다. 저는 서두가 좀 너무 길었던 것 네, 같습니다. 뭐 네. 행복 이런 거 추상적인 얘기고. 그냥 딱 행복을 주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한 다음에 얘기했으면 좋은데 생활을 하면서 타겟을 정해 그 타겟에 맞는 공간을 디자인해 보았고 2차례 공모전에 수상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좋은 경험들이 많은데 공모전 그게 참 여기 표현을 좀, 잘 네, 못했다는 게 참 아쉽네요. 알기 위해 마케팅 관련 서포터즈를 해보았고 뷰티 관련 서포터즈와 공간 관련 서포터즈의 근데 서포터스를 참 많이 했는데 활동 엄청나게 그게 왜 많이 했어요. 마케팅이었을까요? 같이 하필? 해보았습니다. 저는 1년간 서비스직으로 아르바이트를 그것도 서비스 마케팅 뭐 이런 게 피드백 방법을 알게 되었고 그게 좀 디자인 쪽에서도 마케팅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그걸 좀 연결 잘 못 시키는 것 같아요. 네. 그 네. 마케팅적 감각을 통해서 내가 디자인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렇죠. 사람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계속 마케팅만 네, 강조를 하고 있는 단순하게 좀 나열하다 보니까 아쉽습니다. 참 전공이나 어떤 기술에 대한 비중을 좀 늘려서 표현을 하셨으면 네, 좋았을 맞습니다, 텐데 맞습니다. 네, 그 외에 다른 관심 있는 부분 그래서 저희가 오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서비스나 어떤 서포터즈 마케팅에 좀 관심이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저는 좀 긍정적인 부분도 봤는데요. 처음에 사진은 지금 약간 너무 아직까지는 제대로 찍은 사진이 없었고 네.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약간 소극적인 성격이었다고 좀 약간 이러지 않을까 했는데 굉장히 좀 전 밝은 느낌? 네, 표정은 참 네. 밝았습니다. 근데 밝긴 한데 밝아서 저도 좋았긴 한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면 사실 감독이나 이런 거 하려면 카리스마도 있고 좀 가끔은 좀 차갑고 이런 면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밝은 면만 보여줘서 아쉬웠습니다. 네. 네. 네, 그럼 1분 스피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밖에서 긴장하고 있을 김성미 씨와 직접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